자,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광주 고검장 출신으로 현직 변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시는 박균택 부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균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예,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하고 좀 비슷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어떤 부분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예, 경실련이 대학 교수님들 상대로 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 100점 만점에 21점으로 역대 정부 중 꼴찌라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잘한 일을 꼽는다고 친다면은 네. 작년그 5.18 네. 그 행사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면서 좀 일시적으로나마 네. 그 화합의 제스처를 취했던 것, 그것도 인정할 만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만 나이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국민들 나이를 한두 살 네. 젊게 만들어준 것,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기업인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좋아합니다만은 네. 그 자체는 뭐 좋은 것인데 네. 어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또 어떤 경제적 그 양극화 문제, 네. 불평등 해소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뭐 나름대로 성과가 어떤 부분에 있었을까요? 여쭤봤는데 마지막에는 또 부족한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절반만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예. 뭐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부분 좀 불안하다, 잘못하고 있다. 마지막에 그 한 줄 말고는 더 없을까요? 예, 뭐 일단은 그 잘한 점은 그 정도로밖에는 저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문제점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잘 못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그 참 매우 많은데요. 네. 제가 예상했던 수준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들자면은 네. 일단 국민들과의 소통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 네. 그리고 야당과 전 정권을 향한 그 표적 수사, 네. 표적 감사로 국민 통합을 저해한 것. 예. 그리고 이제 측근 검사들을 국가 요직에 앉혀서 네. 검찰공화국이라는 네. 오명을 초래한 것, 또 외교 관계를 실패한 것, 네.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통 능력의 부재,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검찰 공화국 만든 거, 외교 관계 부족 예, 말씀해 예. 주셨는데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이 외교 능력에 대해서 예, 최근에도 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친미 외교도 그렇지만 특히 친일 외교가 문제인데 네. 정말 그 굴욕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저런 저자세를 어떤 펴는 과정에서 네. 중국과의 관계, 네. 또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쳐놓지 않습니까? 네. 걱정스럽습니다. 마치 그 1980년대식의 그 방공 정신, 네. 안보 외교로 이 국제 관계를 이끌어가면 된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질 때만 가능한 태도인 것 같은데 네. 이는 그 윤 정부의 지적 수준을 드러내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네. 대미 외교와 대중 외교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고민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네. 국익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네. 마치 안공정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참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뭐 방금 말씀하시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는 망쳐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한미일 관계에 치중하느라고 지금 그쪽 그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는 조금 등한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쪽에 치우치는 과정에서 네. 반대면을 전혀 보지 못한 어떤 그 단세포적인 행태들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말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호남 발전을 위한 공약들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나름 성과가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시급한데 진전 없는 공약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그 뭐 공공항 문제나 복합 쇼핑몰 그 공약 같은 것들은 좀 성사가 네. 되는 분위기지만 이것은 어떤 그 윤 정부의 공적이라기보다는 네. 광주시장과 대구시장의 협력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의 공적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사업 네. 또는 서남권의 원자력 의료원 그 건립 사업 이런 것들은 아직 용역비조차 반영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또 광주를 AI 거점 도시로 만든다고 그렇게 네. 일단 공언을 했는데 네. 이 부분도 아직은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또 전라선 고속철 그 도입 부분 이것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진전이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네. 조금 뭔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공약 이행률이 너무 낮다 이런 평가신데 그러면 예. 나름대로 그래도 성과가 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은 네. 공흥의 그 우주 산업 클러스터 뭐 조성 사업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 정도는 그래도 초기적인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 인사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호남 지역에 대한 홀대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은 뭐 홀대라기보다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장관 출신 중에 호남 인사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이 뭐 호남 출신인 것처럼 그렇게 뭐 언급을 한 기사도 본 적은 있는데 제가 이상민 장관님과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그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호남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경찰 정기 인사에서 경무관 승진자가 22명이었다고 하는데 호남 출신은 그 2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 9%, 10%도 안 되는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뭐 법원 인사야 이제 대법원의 문제고 군 인사는 보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봐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인식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우리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호남 홀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자체가 민주당에 너무 치중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만약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앞으로 호남 출신은 한 명도 등용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찾아내고 협력할 사람을 찾아내는 노력 그게 바로 어떤 통합을 위한 노력인 것이지 내 편이 아니면 필요 없다는 인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최근에 그 민주당 내부에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뭐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도 그렇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는 한데 이 총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남은 임기 동안에 윤석열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도 야당이 해야 될 몫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야당의 힘은 결국은 그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해줄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독자적인 힘은 없는 거죠.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그렇게 얻을 때만 정부 견제가 가능한 일인데 남은 기간 국민 다수의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고 그리고 윤 정부의 그 잘못된 권한 행사를 제대로 비판을 했었을 때 국민의 지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내년 총선 승리 위해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나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강구할 위치까지는 아니고 저의 어떤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어떤 그 선거의 승패는 결국 수도권 중산층 그리고 충청도의 정치적 중도층의 지지를 받느냐 여부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좀 합리적인 정책 또 공감을 얻는 견제를 통해서 중도층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그 존재감이 있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이제 강경파 눈치보다도 당과 그 국가의 미래를 중시하는 그런 인물들이 공천을 받게 하면은
네. 총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부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죠.